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라. 불업권의 환상 이몽식 목사님 사단법은 불업권 선교의 대표이십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새벽 시간 함께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브로큰 선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목적지는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온 소아시를 정하여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1차 때 복음 메시지를 뿌린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걸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하는 선교 여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묶으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도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하나님 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고서야 바울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발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은 유럽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환상이야말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환상이었죠. 근데 불어건 선교의 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1992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몇몇 불어를 공부하는 우연한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기도 모임처럼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세라는 책으로 불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라는 책의 3분의 1 지점에 보면 프랑코폰, 프렌치 에어리어죠. 불어권 지역 지도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불어가 프랑스만 쓰는 언어인 줄 알았는데 그때서야 전 세계 48개 나라에서 이 불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프랑코폰 지도를 보고 강력한 사인을 해주시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조그만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불어권 선교입니다. 그러다가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정탐을 시작합니다. 종주국 프랑스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불어권 나라들, 그다음에 주로 아프리카에 다 이 불어권 나라들이 몰려 있는데 23개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를 정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이 지역을 그 기도하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교 소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어권 하면 프랑스어권이죠. 이 사실은 원래 시리향 요구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삼으면서 생긴 그런 용어이죠. 어떻게 보면 용어는 지리학 용어인데 태생은 정치적, 역사적 용어입니다. 프랑스가 식민지를 삼고서 자국의 언어인 불어와 문화를 이식하면서
불어권 지역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폰 정의를 내리면 프랑스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프랑코폰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식민 지배를 삼은 지역, 할 때 그것도 프랑코폰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 불어권이 한 48개 나라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민 지배를 삼은 나라라고 한다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도 불어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공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불어권 할 때 정의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OEF라고 프랑스 불어권 국제기구가 생겨서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가 프랑스어권 그러면 불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쓰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 즉 프랑스 식민 지배를 삼아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선교사 소외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탐했을 때 거의 다 1992년도부터 한 97년도까지 계속 정탐했을 때 정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브로커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주로 23개 나라, 주 서부 중부 지역이 대부분 이 불어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에 18개 나라가 영어권이고요. 23개 나라가 불어권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어권 나라가 알려져 있지 않고 선교사가 가지 않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아프리카 4개, 즉 7개가 중동에 속한 무슬림 공화국인데 4개 나라도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모리코, 알제리, 그다음에 티니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 아랍권이지만은 또 불어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지역이 선교적으로 너무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20여 가정이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불어권이었고 주로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었고 그것도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아니라 국제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몇몇 분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 파송 숫자가 한 2만 3천 명이라고 생각할 때 불어권 지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약 350여 명 외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사 파송의 한 2% 정도 선교사들만이 나가서 사역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전방 개척 지역이고 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불어권이라는 거 보면 참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정말 이 캐톨릭 국가지요. 근데 프랑스는 개신교들이 박해받고 정말 학살당하고 결국 그 나라 살지 못하고 다 흩어버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카톨릭은 개신교를 엄청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72년에 성 바돌메 축제일 때 7만여 명의 위군어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군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이단 시대였던 것이죠. 지금도 프랑스는 개신교 퍼센테지가 1%에서 2.5% 정도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보면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르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종주국 프랑스가 결국 식민 지배를 삼고 그런 언어를 이식하고 문화를 이식하고 정치 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식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프랑스라는 공용어가 또한 한몫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언어가 영어인데 또 다른 공용인 프랑스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영어를 해야 되는 선교사들에게 불어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선교지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서구 선교사들도 불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써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서구 선교사들도 파송을 했고, 또 한국 선교도 이 서구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권적인 가지 않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다 영어권에 대부분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 중에 제일 적게 파송된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 중에도 또 영어권에 주로 선교사 나가 있고 불어권에 선교사가 잘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불어권에는 정보가 없고 또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또 불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를 그래서 선교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아시아권에 비해서 선교비가 한 2배 정도로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로 그 중서부 아프리카 몰려있는 이 브로큰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의 파송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즉 또한 서부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과 기후가 또 하나의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또 열악한 환경의 나라들이 몰린 지역이 불어권이지만 선교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적인 미전도 정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이미 복음화가 된 걸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통상 선교 지역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아프리카는 나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아니라 다 종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한 800의 미전도 종족이 브로큰 아프리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복음화율 최저 12 국가들을 보면 브로큰 아프리카에 특히 사하라 지역 서부 아프리카에 다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사실 우리가 선교 전략은 무슬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아프리카 브로큰 4개 나라는 100% 무슬림 나라들이고요. 또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즉 사하라 지역의 나라들 우리가 뭐 세네갈, 니제르, 말리, 차드,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냉 또 이 사하라 지역 사헬 지역에 있는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사실 무슬림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에, 결국 프랑스도 우리가 지금 유럽의 현상도 보면 프랑스가 이주자들로 인하여서 한 10% 정도가 무슬림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한 600만 정도 지금 이미 프랑스도 무슬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이 공세가 무섭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삼키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입니다. 이름에도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 무슬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아프리카는 이 4개 나라, 무슬림 나라는 불가능하지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지만 사하라 지역에 있는 나라는 무슬림 나라이면서도 여전히 선교사 비자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그러나 언제든지 아마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해소된다면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기회는 지금 우리가 브로큰 지역을 선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의 선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의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브로큰적인 21세기의 선교사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주신 전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1997년에 1호 선교사가 파송되고 지금 한 60여 명의 선교사가 브로큰 지역에 파송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하라 지역, 사헬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저희는 프랑스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에 선교사를 6가정이나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유럽이라서 유럽 제국이라는 우리가 전략도 그때도 함께 우리가 나눴지만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말 지금 유럽이 다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는 관점에서 에, 프랑스 선교도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세기 브로큰 선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대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선교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좀 차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는 데만 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 브로커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열악하고 참으로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브로커니 나라에는 속해 있는 나라들이 제일 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몰려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사하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환경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있지요. 근데 복음으로도 이 지역이 너무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아, 가버, 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즉 약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교가 바로 브로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브로큰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전략적 선교입니다. 브로큰 적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미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아주 무차별 지금 무슬림들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부 아프리카 정도까지 벌써 한 무슬림이 한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아프리카 대륙은 종교가 지나가면 그 종교로 변화되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 현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그 어떤 종교의 흐름이 지나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뀌어지는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정말 아프리카야말로 이 영적 치열한 무슬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 지역을 전략적 기도로 섬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브로큰 지역은 전방 개척 지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브로큰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교가 브로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브로큰 선교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가 많이 가지 못하기에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선교는 저는 이 중보기도 무릎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적게 나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중보기도 사역에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믿고 초창기 사실은 브로큰 선교회는 중보기도 단체였고요. 중보기도 모임에 의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므로 정말 한 해에 선교사 한 가정 한 가정 정도 이렇게 동원되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아침 시간에 브로큰제를 중보 기도로 선교회는 사역을 시작하고 또 선교지는 선교 사람들도 정말 아침에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로 사역하는 즉 그 땅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중국이 문이 닫혀졌을 때 온 세계가 중국 교회를 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중국 교회가 나중에 1억 이상의 지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브로큰 선교는 중보기도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릎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골방 선교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특별히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불권 지역에 그래서 많은 좀 중보자들이 일어나긴 원하고요. 또 한국교회 또 불권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로커는 프랑스 파리가 관문입니다. 프랑스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브로커는 아프리카에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모든 비행기 노선은 전부 파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나 또 다른 지역을 즉 터키나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예전엔 파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종주국이고 브로커의 또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많은 브로커의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사실 역으로 지금 프랑스의 브로커 이주자들이 개신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프랑스의 부흥은 백인들의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부흥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띄우고 있는 것이 또 프랑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열악한 프로권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아침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프로권에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종주의 프랑스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열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건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열악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정치 체제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프랑스의 영향이 크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가 불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그런데 또 그렇지만 또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프랑스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열악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프랑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프랑스에도 우리 한인 선교 공동체, 한인 교회들이 외롭게 디아스포라 공도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파리에 한 15개 한인교회가 있고요. 지방에 몇몇 유학생 선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들이 사실은 브로큰 선교의 아주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열악하지만 좀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르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모든 지역도 선교단체들이 좀 연합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부흥 오게 하는 좀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는 지금 참 열악하지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좀 파리에 플랫폼 센터가 세워져서 이 모든 브로건의 관문을 통하는 프랑스에서 이 사역들을 서로 좀 나누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브로건에 대한 이 정보나 또 이 사역들이 나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프랑스의 플랫폼 센터가 세워져서 많은 사역들이 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젊은 세대들 안에 또 이런 프랑크 폰 지역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해서 6년 전부터 파리에서 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 뱀스쿨이라고. 그래서 한 주간 6월 마지막 주에 뱀어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이 브로큰 타문화권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1년에 한 3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한 주간 합숙 훈련을 해서 거기서 정말 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브로콜리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기에 좀 더 이 비즈니스 방법으로 또 동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볼 때 뱀으로 사역을 해야만 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많은 젊은이들이 좀 이 브로큰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뱀을 통해서도 좀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또 창업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이 중보자들이
불어권 이 중보자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역자들 함께 또 불어권 비전을 나누는데 우리 이 불어권의 하나님 나라가 오고 또 많은 중보자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